2026년 3월 3일 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검은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상 16,000선 돌파라는 꿈의 고지를 밟으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코스피 지수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롤러코스터처럼 하루 만에 7.24%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며 5,800선마저 허무하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진앙지는 바로 중동에서 들려온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끔찍한 지정학적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이란의 도발은 분명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왜 유독 한국 증시가 이웃나라 일본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한 충격을 받았을까요? 같은 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약 3%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 역시 중동 원유 의존도가 90%를 훌쩍 넘는 절대적인 에너지 수입국인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코스피를 일본보다 2배 이상 더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전쟁이 나서 주식이 떨어졌다는 표면적인 뉴스를 넘어 차가운 통계 데이터와 양국의 에너지 구조 그리고 증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진짜 공포의 실체를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대한 위기의 진앙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의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폭이 불과 50km 남짓한 이 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하루 평균 1,490만 배럴, 즉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오직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액화천 연가스의 무려 84%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이 바닷길에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은 곧 아시아 경제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거대한 혈관을 완벽하게 끊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는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나누어졌지만 현재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뤄낸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중동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쇼크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아시아 증시에 훨씬 더 파괴적인 충격파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에너지 수입 구조라는 차가운 데이터표를 들여다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언뜻 보면 일본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한국은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은 무려 96%를 중동에서 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표면적인 수입 비율 그 이면의 구조적 안전판인 비축유의 규모를 더욱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원유는 약 210일에서 220일 분량입니다. 결코 적은 양은 아니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넉넉한 약 254일 분량의 비축유를 꽉꽉 채워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경제 엔진이 한국보다 한 달 이상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원유를 단순히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수입해 가공한 뒤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전 세계에 내다 파는 가공 무역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넘어 수출 제품의 원가가 치솟아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끔찍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 경제는 고유가의 충격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흡수하는 극단적인 취약 체질로 보였던 것입니다. 일본과 대비되는 한국 증시 대폭락의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직전까지 코스피가 누렸던 비정상적인 광란의 랠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2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무려 48%나 폭등하며 전 세계 어떤 증시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반도체 챔피언들에 대한 맹목적인 쏠림 현상이 지수를 사상 16,000선 위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꼴이 깊다는 증시의 오랜 격언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린 탓에 시장 내부에는 언제든 핑계만 생기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엄청난 피로감과 심리적 버블이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라는 초대형 악재가 바늘이 되어 이 버블을 거칠게 찔러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 만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무려 5조 1,700억 원어치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식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듯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엔화 강세의 방어막과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일본 증시는 외국인들의 투매를 어느 정도 방어해냈습니다. 결국 3월 3일의 코스피 대폭락은 중동의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과 단기 급등에 취해 있던 한국 증시의 골마 터진 내부 요인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현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위기의 끝을 가늠하기 위해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사례들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2022년에 발생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비교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의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이번 이란 사태, 즉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괴력이 러우 전쟁 당시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러시아 전쟁이 특정 국가의 석유와 가스 수출이 막히는 국지적인 공급망 훼손이었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전체의 원유가 빠져나오는 유일한 거대 관문 그 자체를 틀어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전쟁 그 자체의 물리적 충격이 컸다면 이번 사태는 고유가가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가 지연되며 결국 기업의 투자가 박살나 실물 경제가 침체하는 최악의 경제 악순환 릴레이가 더욱 빠르고 선명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증시는 이대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희망과 절망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번 사태가 2주 이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하는 것은 자신들의 원유 수출마저 포기하는 완벽한 악수 행위이며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을 끝까지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경우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 기회를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노리던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 5조 8천억 원에 힘입어 빠르게 V자 반등을 이뤄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정유주와 해운주 등은 유가 급등의 단기 수혜를 입으며 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비관적 시나리오, 즉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상황 역시 반드시 열어두어야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등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가가 120달러에서 13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가가 치솟으면 항공, 건설, 철강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전통 제조업들은 원가 폭탄을 맞고 실적이 산산조각 납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부메랑은 결국 밥상 물가를 올려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고 외국인들은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을 영원히 떠나는 엑소더스를 가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월 3일에 참혹했던 코스피 7.24% 대폭락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 경제가 가진 뼈아픈 에너지 의존도의 현실과 단기 급등이 나온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아주 차갑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한민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결코 외부의 충격을 완벽하게 튕겨내는 무적의 실리콘 방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강력한 엔진에 의존해 6천선이라는 모래성을 쌓아 올린 대가는 지구 반대편의 좁은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이토록 허무하고 잔인하게 무너져 내리는 취약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위태로운 룰렛게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사태가 빠르게 진정된다면 이 폭락은 지나가는 얕은 상처로 남겠지만 장기전으로 치닫는다면 우리는 1970년대 오일 쇼크와는 또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가공무역 국가에 가장 치명적으로 설계된 가혹한 경제적 빙하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환희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반등의 맹신을 버리고 포트폴리오의 생존 전략을 가장 보수적이고 차갑게 재점검해야 할 살얼음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